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앞방송에서 말씀드리다 못 드렸던 신숙기 시드니에 있는 신숙기 교수의 좋은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아주 유명 배우죠 이 최수종, 그다음에 하이라, 그다음에 이원종 이런 분들이 평통 대사를 수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우파 활동을 해외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서부터 제가 신숙기 교수의 이 글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쭉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일관된 맥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평통하면 여러분들 어떤 조직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평통이 뭐죠? 그야말로 평화통일. 평화통일의 기본이 뭐죠? 자유와 시장경제의 바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권의 체제의 특성 그리고 이재명의 생각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우리 국민적 인기를 갖고 있는 최수종, 하이라, 이원종 이런 아주 유명 배우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양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양립할 수가 있겠느냐? 예. 배우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예. 자, 그러면 국민의 인기라는 것이 결국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일일 텐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과연 이재명 정권의 속성 그리고 이재명의 이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라든가 지향성 이런 걸 볼 때 요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 헌법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평통이 그 지향점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런 좀 철학을 가진 이재명으로부터 평통 제사직을 수락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측은지심 참 안 됐다 한마디로 참 안 됐네 안타깝네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취지로 칼럼을 썼어요. 상당히 이 소구력이 굉장히 강한 칼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피터 김, 김면표라고 하는데요. 필명은 피터 김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호남 내 우파 인맥의 한 분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최근에 우연히 이제 SNS를 쭉 보다 보니까 페북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호남 우파 인물로 보여져요. 예. 자, 그래서 피터 김이 말이죠. 이번에 지금 김명기 사태를 보는 시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어제는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 지금 장성민도 지금 돌아선 호남 우파죠. 장성민 의원도 이제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한마디로 이것은 명청 갈등의 하나다. 혈투가 터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김병기 하면 그건 친명이다.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명기의 원조는 친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변신을 해서 친명으로 지금 다 들어섰어요. 그 영향으로 딱 원내대표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의혹들이 말이죠.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중에는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하는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일부는 본인이 시인하는 의혹도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파문이 확산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청 간의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장성민 의원이 어제 그렇게 이제 SNS에 주장했는데 피터 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피터 김이 보는 요 김병기 사태의 내부 권력 투쟁의 한 단면, 요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이죠, 지기현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5명 모두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는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 틀림없이 지금 쥐기현 하면은 여권에서 잡으려고 하는 제1호 선수직의 판사 중에 하나가 쥐기현 아닙니까? 0순위가 조이대 1순위가 쥐기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본인도 강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랐을 것이다. 그러니 무죄를 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법조계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선일보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이제 여야의 반응을, 당연하죠. 여당에서는 지금 정말 난리가 났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건 국민적 여망을 지금 배신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해수공무원의 변호인이 그 유족 측 동향과
법리적 입장에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조선일보 사설이 그러면 유족과 그 유족의 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줄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인권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반박하는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 안보정론 TV가 제 고유 방송입니다. 그 앞에 TV가 먼저 써 있거나 아니면 이름을 싹 바꾸었거나, 그리고 제 이제 썸네일까지도 똑같은데 가장자리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 방송입니다. 오히려 이 가짜 방송이요, 제 본 방송보다 더 많이 봐요. 이거 전부 여러분도 우측 아래 세 점 딱 눌러서 신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에서 상당히 늦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인간 제가 반드시 고발 조치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오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전옥현 안보정론 TV, 요게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썸네일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제 방송 들어가실 때는 전옥현 안보정론 TV를 꼭 보시고 확인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썸네일도 같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썸네일 가장자리 어디인가에 또 가짜 이 표시가 딱 나요. 예. 이런 못된 인간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네요. 이런 것들 말이죠, 나중에 제가 다 모아가지고 5배 징벌제, 이거죠, 5배 징벌하는, 요 지금 이 이틀 막법, 이거를 제가 이용해서 반드시 이거 벌을 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인간 반드시 모두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우선적으로 신숙희 칼럼, 한 해외 동포가 최수정 하이라 부부에게 드리는 연민의 메시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평화통일 홍보대사 위촉 수락은 과연 신중한 결정이었는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시작하고 있는데, 12월 17일 최수정 하이라 부부와 이원정 등 세 배우가 민주평통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했다. 당연히 축하할 일이나 영어로 축하 컨그레츄레이션 대신에 일이 잘못되거나 불운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측은지심, 이란 단어가 자꾸 떠오르며 나의 새벽잠을 깨운다. 평통 임명자 관련해서 그동안 받는 세 번째 충격 때문인가? 그래서 첫 번째 충격은 지금 이제 이 호주에 있는 한 여성 변호사가 회장으로 임명된 거. 두 번째 지금 이 열받는 충격은 이해찬이가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된 거. 세 번째 충격이 바로 배우 최수정과 하이라가 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자가 거주하는 호주 교민사회에서도 지금 한 좌측 여성 변호사가 좌파 여성 변호사가 평통 호주지회 회장으로 선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그녀는 11월 13일 전환길 강사의 시드니 방문 당시에 그를 쓰레기 매국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성명사를 발표했다. 또한 그녀는 크리스천으로 전환길 선생님이 일요일날 다른 교회 참석과 강의조차 방해하였다. 이 부분은 과거 서울 시드니 촛불연대 대표로 박근혜 탄핵정 이재명과 윤명을 초대해서 시드니 소녀상을 사는데 일조한 것은 시드니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게 첫 번째 충격. 두 번째는 지난 10월 말 이해찬이가 22대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때도 해외 동포는 축하보다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해찬 총리는 과거 김대중 대란 사건과 관련된 이력이 있으며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긍정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일부 교민들 사이에서는 그가 친북 친중 반국가 세력과 깊이 연관돼 있으며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 부정을 주도한 의혹으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필자는 최수정 부부의 평통 홍보대사 임명에 소달구지 내리막길에 탄 아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필자는 이민 초기의 고단한 삶 속에서 모국의 사극 드라마 시청을 통해 큰 위로와 즐거움을 얻어왔다. 특히 드라마 대조영에서 발해를 건국하는 최수정 리더의 영웅적 모습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에 그는 고려 거란전쟁에서 강감찬 역을 통해 정의롭고 용감하며 의로운 이미지로 여러 차례 연기 대상을 수상한 배우이기도 하다. 또한 두 분은 연예계에서 모범적인 인구 부부이자 신앙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해외 동포가 대통령 직속 공식 기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가 평통이라고 하는 점에서 정권 교체에 따라 지도부가 바뀌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평화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 목적만큼은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본인은 필자는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유공화국에서는 좌우 다른 두 이념이 체크앤밸런스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공고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과거 보수정권 시절의 탄압을 경험한 이들이 오늘날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것 자체를 무조건 문제 삼을 수도 없다는 점도 일부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해서 높은 직책을 수락한 이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6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첫째, 이재명은 다수의 재판과 기소가 진행 중인 범죄자로 알려져 있고 또한 그의 과거 이력과 가정사가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두 번째, 6.3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53%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불가능한 격차, 여러 선거 공정성 논란에 대해 열리고 충분한 검증 대신 구구 음모로 모으는 것이 가짜 정부라는 반증이 아닌가?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특히 4.15 총선 때 선거 부정으로 거대 의석을 탈취하여 다수의 불법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 예산안 사건과 인사들에 대해 연속적 탄핵을 다행해온 것이 혹시 권력을 탈취 위한 친짜레라는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엄청난 규모의 대통령 특발비 청구 등 지나친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개인의 반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법 적용이나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와 허위 증거 등 사기 조작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섯 번째,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삼권분리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란 전담 제도나 기구의 추진은 우연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광란적 사법파괴, 헌정파괴 무리수를 두는 것이 과연 민주, 정의, 인권을 내세우는 건강한 좌익정당 아닌가? 여섯 번째, 대북 대중정책에서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자유민주 진영보다 공산 전체 권위주의 북한,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소위 악의 추의 국가들에 대해 지나친 우호적인 노선으로 궁극적으로 내각제 고려인 방지로 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인권, 정의, 평등, 복지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한 정치인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와 법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최수종 하이라 부부와 같이 폭넓은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연예인들이라면 정치적 논란과 정통성이 문제가 되는 정부의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림에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과연 이분들은 평통을 위해 무엇을 하고 홍보할 것인가?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옹호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평화통일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희석된 통일을 정당화해야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아주 글이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칼럼 내용 말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숙희 칼럼, 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수종 하이라 부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아주 우회적인 점잖은 지성인다운 비판이다. 비판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인 속성과 지향점, 그리고 평통단체가 지향하는 지향점, 과연 이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게 딱 이 접점을 이뤄야 되는데 이 접점이 있냐 이겁니다. 접점이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두 부부가 홍보대사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지금 피터 김의 지금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터 김의 칼럼은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명청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 소위 이제 이재명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좌파 언론들마저도 전부 지금 이 정청래 쪽으로 붙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그렇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의 명청 전쟁이 지금 터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국민회에서 잘 이용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 토대, 이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 내용이 좀 길은데 여러분들 건너뛰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볼만한데 겉으로는 윤 대통령을 잡겠다고 단일 대우를 외치면서 난리를 치지만 속으로는 서로 칼을 빼고 지들끼리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그 신호탄이 김병기의 몰락이다. 지금 사면초에 몰려있고, 김병기는 쿠팡 임원과의 부적절한 식사, 대한항공 이 특혜 특혜를 받고 지금 호텔에 투숙한 거, 그 다음에 가족들의 황제의전 공항, 그리고 병원의 세치기 특별진료, 온갖 갑질과 비리가 본물 터져 나오듯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가관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보통 이 정도면 민주당 주류가 나서서 정치 공작인지 여당 탈변하면서 거품 물고 방어막을 쳐야 정상인지, 정동래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발로 차며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모양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민주당 지도부가 김병기를 비리로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명백한 신호다. 김병기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원내대표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그가 철저한 친명파라는 점이다. 예, 이재명이가 직접 찍어서 원내대표 자리에 앉힌 사람이다. 그래서 친명계로 불리지만은 장권을 잡은 정청래 대표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다. 정청래는 당대표로서 원내를 통제하려 했지만은 김병기는 이재명의 뜻만 받들며 제멋대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검찰의 해체 같은 과격한 주장을 밀어붙였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말을 귀퉁으로도 안 듣고 이재명한테만 충성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정청래에게 김병기는 눈에 가시자 언젠가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래서 지금 김병기가 만시차이가 되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쉴드를 쳐주기는커녕 속으로 쾌재를 부리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JTBC, MBC, 한겨레 같은 좌파 성향 언론들이 김병기를 비친 듯이 물어뜯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언론사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이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정청래 라인과 코드가 맞는다. 그런 언론들이 여당 원내대표를, 그것도 친명계 핵심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것은 정청래 쪽에서 사주를 받았거나 적어도 정청래 의중을 읽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병기 장남을 국정원에 낙하산으로 시킨 의혹, 차남의 가상화폐 회사 입사 청탁과 숭실대 편입학 로비 의혹, 보좌관들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는 태동 형태, 이 모든 것을 좌파 언론이 경쟁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박지원도 이 싸움에 가세했다. 김병기 내가 정신 차려라.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원 본인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박지원은 민주당 원로급 인사다. 이런 인물까지 김병기를 때린다는 건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미 김병기를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자르기로 합의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해 보좌관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로를 시작했다. 김병기가 당일 바로 진료받게 하라고 병원에 소리 질렀다는 것, 사모님이 특별 대우를 받으며 대기 없이 첫 번째 순서로 진료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 등 갑질의 구체적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다는 것은 권력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김병기는 이미 끝났다. 여기 중요한 것은 또 이재명의 태도다. 김병기가 무너지면 친명계 전체가 흔들리는데 김병기는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고 이재명이 밀어서 원내대표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는 걸 이재명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이재명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김병기를 버린다. 둘째, 이재명 자신도 지금 코너에 몰려서 김병기를 챙길 여유가 없다. 어느 쪽이든 이재명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재명은 자신의 복심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는 이재명의 당내 그립감이 예전같이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청래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 김병기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친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찬스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이 싫어하는 1대1 룰을 밀어붙이면서 더 많은 당원을 끌어모아 민주당을 장악하겠다는 계산이다. 김병기 같은 친명계 핵심 인사가 비리 의혹으로 무너지면 친명계의 도덕성은 타격을 입고 그 틈을 따서 정청래가 명실상부한 당의 1인자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재명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X는 아니다.
정청래가 지금 전재수 이슈를 물고 늘어지며 코너에 몰리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반격 카드도 만만치 않다. 전재수는 친문계로 분류되지만은 이재명한테 확실히 붙었기 때문에 장관까지 시켰고, 이재명 측근이 임종석이 통일교에 깊이 임종성이에요. 임종성이 통일교에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종석 원장, 정통일 장관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진행되면 이재명 쪽으로도 수사 불통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특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재명의 특검을 이제 회피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김명기, 이재명, 그 다음에 정청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3자 간의 권력 투쟁 양상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특검, 그러면서요, 이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것도, 내리고 도망간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예.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바로 이것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떳떳하다며 특검하자고 난리였는데,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서 신천지까지 조사하자는 등 이상한 조건을 걸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특검 자체를 지금 무산시키려는 꼼수다. 정청래가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을 밀어붙이면 이재명과 친명계가 위험해지고, 이재명이 특검을 막으려 하면 정청래가 당원들에게 배신자로 찍혀서 코너에 몰린다. 결국 들다 특검을 원하지 않는 딜레마인 것이다. 예, 딜레마인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 된다. 민주당이 신천지를 조건으로 간다면 좋다, 받아준다. 그 대신 대순진리교도 특검 대상에 넣자고 역제안을 던져야 한다. 대순진리교를 파면 유동규와 정진상이 대순진리교의 조직표를 얻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선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는 대형 스캔들이 터질 수 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신천지 카드를 꺼냈으면 우리는 더 강력한 대순진리교 카드로 맞받아치면 된다. 절대 밀릴 싸움이 아니다. 이건 뭐 새로운 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또한 이재명과 정청래를 끊임없이 이간질시켜서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는 대순진리교 카드, 하나는 이간질. 그래서 김병기 비리 이슈를 계속 물고 들어지면서 정청래로 하여금 여론의 압박을 느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는 척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정청래가 움직이면 이재명은 불안해지고, 이재명이 움직이면 정청래는 반발한다. 둘 사이의 의심과 불신의 균열을 만들어서 민주당 내부 총질이 격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고도의 정치 전략이다. 김병기 사태는 개인 비리 스캔들은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은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의 서막이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전면전 신호탄이 된다. 김병기가 무너지면 다음 타겟은 누구인가?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흔들릴 것이고, 정청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들 것이며, 이재명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민주당이 분열할수록 우리에게는 기회다. 하지만 멍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전이 격화되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단결해야 할 때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통일교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대순진리교까지 포함시켜서 민주당을 압박하며 김병기의 추악한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적이 분열할 때 압박을 멈추면 안 된다. 지금이 바로 민주당의 급소를 찌르고 숨통을 끊을 타이밍이다. 이재명 정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터지고 있다.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무너지며 미국과는 충돌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병기 사태는 그 붕괴의 첫 번째 징후다. 앞으로 더 많은 균열이 생길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적 쐐기를 박아야 한다.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계속 압박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2026년 민주당의 작편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리 의혹과 민주당의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친명계 숙청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최수정하고 이재명이가요. 최근에 말이죠. 이 나눔 행사에서 나눔 행사, 기부와 나눔 초청 행사에서 만나서 파한대소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예, 요 사진. 이 정도로 가까워요. 그래서 최수정이가 자기가 62년생, 그리고 이재명이가 63년생, 그래서
내가 한 살 후의 형이네요. 이러면서 파한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의 화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16일 날 용산 행사에서 만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김병기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참, 김병기 말이죠. 저도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본래 아주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의혹에 빠졌는지 좀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아빠 찬스가 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국정원이 단다는 건 이미 뭐 여러 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 보좌진들한테 의혹을 했다. 이것이 또 이제 지금도 또 하나 새롭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김병기는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30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전직 보좌진이 이것도 언론에 이제 폭로한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김병기의 장남이 김모 씨가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가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아들은요, 보좌관한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사자가 한화생명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보좌직원이 한화그룹의 관련 사실을 문의한 뒤에 요거를 갖다가 아들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요, 해당 보좌관이 그 아들과 하나 측과 각각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지금 참 이 아빠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중에서는 아들이 국정원 내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병기 부인이 지역구인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통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의회 부의장이 전직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내 업무 추진비 카드를 썼다고 인정했다는 거죠. 와,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이런 게 만약에 그리고서 이제 우팡 대표하고 70만 원짜리 호텔 식사, 뭐 이때 이제 자기는 이제 아주 저렴한 뭐 햄버거를 먹었다고 돼 있나요? 그리고 대한항공 제주 160만 원권 호텔 숙박권, 그리고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김병기는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자,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청래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김병기는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원내대표직 사퇴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가 버티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여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기 해명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폭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